자, 계속해서 저희 다음 전화 또 이어가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네. 어떤 상담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네. 빌라를 세 채를 가지고 있는데 네네. 이제 그 빌라를 이제 매매하고 싶은 게 있어서 이걸 매매를 해야 될지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될지 궁금해서요. 네. 어디에 있는 빌라를 매도하고 싶으세요? 저기 목동에 목동에 저희 집원 좀 알 수 있을까요? 553에 18번지. 553에 18번지. 네네. 네네. 이걸 이제 매도하시고 어디 네. 보신 데는 있으세요? 아니요, 이제 제가 또 그 집이 저기 빌라가 또 용산에도 있고 신당동에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세금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걸 보유하고 나중에 개발 호재가 있다면 네. 자녀한테 이거를 명예를 해줄까 아니면 어. 그러게 맞는 건지. 알겠습니다. 지금 팔고 싶은 거는 목동 빌라인 거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서울 전역에 지금 빌라 3개를 갖고 계시는데 그중에 이제 목동 빌라 집원도 네. 말씀해 주셨고 저희 홍정기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네.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용산과 또 신당 쪽은 어느 지역 보유하고 계세요? 신계동에 12에 17번지고요. 네. 신계동. 그리고 신당동 그 19역 재개발이 들어가고 있어요. 신당 19역이랑 신계동. 네, 그렇게 네네네. 세 채를 보유하고 계신데 세금 네네. 문제도 조금 머리가 아프시고 일단 목동 요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553-18번지 요거 한번 지도부터 살펴볼게요. 자, 예. 우리 553-18번지 내용을 조금 먼저 볼게요. 자, 우선 주변이 어떻게 돼 있죠? 아파트 단지들로 구성이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일부 정비 사업의 초기 단계, 모아타운 형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모아서 진행하고 있는 초기 정비 사업들의 움직임도 일부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 이 위쪽을 보시면 이 위쪽은 준공업 지역. 그러니까 아파트들의 세대 수가 크지 않은 나홀로 단지라든지 소형 단지들이 모여져 있어서 9호선 급행과 지하철과의 단지, 연결성, 접근성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요점은 사실 553-18번지 자체로 보면 우선 첫 번째는 세제 혜택과 관련된 부분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매도하는 방향의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자, 네. 매도를 한다. 자, 그러면 매도하는 타이밍은 언제? 사실 가능하다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기는 해요. 어떤 부분들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사실 단기간에 보유를 한다고 해도 해당 빌라가 주거정비 사업에 포함이 되거나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이 당장은 좀 희박하다라는 내용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이유를 좀 보자면 이 단지 자체가 실제로 아마 상당히 주거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뒤에 공원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런데 요거 지금 입주하고 매수가 언제 정도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2018년도에 그래요. 네. 자, 그래가지고 2018년도면 2017년도 준공해서 2018년도 매수하시는 이런 형태라면 빌라 자체의 노후도도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자, 이거를 정비 사업에 단독으로 모아서 소규모 주거 정비 사업을 하기도 지금 쉽지 않은 상태고 해당하는 구역 자체가 보시면 이 앞에는 또 아파트가 있고 주변에는 바로 정비 사업의 움직임이 크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지금 당장 없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가까운 시일 안에 주거 정비 사업의 움직임이 있는 용산 신계동이라든지 또 신당 19역 같은 경우는 매수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요거 두 개는 보유를 하시고 또 우리 목동 말씀하셨던 번지는 매도하시는데 타이밍은 조금 빨리 가져가셔도 좋다. 사실 지금 빌라가 아마 요런 정도 컨디션이면 전셋값이 조금씩 오를 것 같아요. 어때요? 전셋값이 좀 오르는 상황 아닌가요? 제가 이게 단기 4년짜리를 임대를 냈는데 네. 이제 그게 끝났어요. 네. 근데 오히려 돈을 2,500을 공시지가가 내려가는 바람에 돈을 더 물어줬어요, 제가. 그래요. 자, 네, 제가 네.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번 타이밍에 매도를 못한다라고 하면 수요 부분들이 많지 않아서 그렇다면 이미 실거주는 괜찮은 지역이에요. 자, 목동에 우리 단지 내에
재건축이 이제 시작을 걸고 있어요. 자, 목동 단지 내 재건축이 시작이 된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이사를 해야 되는 수요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당연히 아파트 대 아파트로 전세 수요를 찾겠지만, 자, 일부 괜찮은 지역의 빌라까지도 온기가 퍼져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매도 타이밍, 요번 타이밍을 놓치셨다면 목동 재건축 안전진단 이후에 지금 현재 재건축이 시동이 걸고 이제 이주를 할 때까지의 지금 상당히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만 그때가 한 2차 타이밍 정도 보실 수 있다. 요 정도로 한번 정리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기 네. 신당동에 네. 이제 그거 이제 사업 시행 이제 사업 선정을 해요. 네. 네네. 근데 그거를 평수를 그게 뭐야 분양을 몇 평을 받아야 좋은 건지.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19역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번지수가 어떻게 되세요? 네? 번지수가 어떻게 되세요? 아 신당동에 304에 199번지요. 네. 304에 195. 네, 195. 네. 몇 평을 받아야 사업성이 좋은 건지. 그죠? 네.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네. 이번에는 신당동으로 네. 이동을 자, 해보겠습니다. 신당동으로 좀 볼게요. 자, 네. 우리 신당동 같은 경우에 제가 좀 말씀 좀 드리자면 우리 신당동 같은 경우는 이미 19역 상당 부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9구역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이미 위아래 신당동은 사실 금호와 옥수 쪽 이 아래쪽에 온기가 이렇게 전해지고 있으면서 주거정비 사업이 지금 활발하게 되고 있는 곳이에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304-195가 현재 지금 감정평가 결과라든지 예상 감평 금액을 지금 나온 상태이실까요? 아직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네, 그래요. 얼마에 지금 매수하신 상태세요? 매가가? 아 제가 2017년도에 네. 2억 6,800에 샀어요. 네, 2억 6,800에 사셨고, 네. 네. 지금 대지가 대략 5평 네, 정도? 5평 정도 다세대 빌라. 네. 자,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평형을 받으면 좋겠느냐. 자, 첫 번째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인기 평형 때 국평형을 받는 들이 당연히 좋은 거고요. 네. 지금은 사실 분담금의 문제가 아니고요. 첫 번째 잘 들어보세요. 조합원이 되느냐 마느냐가 먼저 첫 번째 이슈예요. 이해되세요? 자, 내가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조합원이 된 이후에 분담금에 대한 이슈가 되는 거예요. 왜? 지금 투자 상태로 매매를 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 정리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 분담금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자, 어떤 부분이냐? 신당구역이면 앞으로 신금호라든지 옥수 쪽에 대한 온기가 계속 넘어지면서 동대문이라든지 청량리 그리고 중심 업무 지구인 이런 CBD와의 접근성도 상당히 좋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잘 사신 거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분담금에 대한 이슈가 그렇게 크지 않다. 어떤 의미냐? 나중에 입주를 할 때, 즉 전세를 맞추더라도 현재까지 재개발로 입주를 하고 있는데 서울 중심권의 정비 사업에서 아파트로 탈바꿈을 했는데 전세 가격이 그렇죠? 예, 전세 가격이 분담금보다 낮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어떤 의미느냐? 네.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만약에 입주권을 매매를 한다면 제가 돈이 필요해서 입주권 매매하면 어느 시점에 해야 되는 건가? 네. 자, 당연히 지금 비조정 지역이니까요. 자, 매매는 자, 짧게 말씀드릴게요. 자, 매매는 자, 지금 시간 관계상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도 하실 수 있고요. 자, 관리 처분 인가 직전까지 이해되세요? 조합 설립된 이후에도 지금 사업 시행 인가 전후로도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재개발은 지금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형태의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자, 그렇기 네. 때문에 관처 인가 직전에도 얼마든지 사고 팔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이렇게 네, 좀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저희 목동에 이어서 또 신당동 얘기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1544-8520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그 한강변 재개발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네. 마포에서부터 그 광진구까지 쭉 봤는데 네. 재개발이 될 만한 구역은 합정동이랑 자양동 정도더라고요. 네. 어디가 더 좋을지 그리고 자양동 한강변 개발 중에는 여러 구역이 있던데 재개발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아, 네. 한강변 재개발 이제 마용성 광을 다 보셨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그중에서 자양동, 합정동 눈여겨 보셨다는 얘기 어떨런지 저희 홍정기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 거니까 자세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로 답변 드릴게요. 자, 한강변 쪽 희소가치, 한강 불패, 한강변 희소가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자, 한강변 쪽을 보신다면 우선 합정 쪽하고 또 우리 자양동, 그렇죠? 예, 우리 자양동 쪽 이렇게 보셨다고 하세요. 자, 우리 한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따라가 볼게요. 자. 조금 지도를 확대해서 따라가자면 실제로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구역들이 과연 있나? 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도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자면 우리 한강변 합정에서부터 좀 차근차근 보면 자, 보세요. 합정역에서 출발을 했는데 아마 합정역 여기 왼편 이쪽은 우리 신속통합기획으로 지금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초기 단계가 있죠. 자, 쭉 따라가다 보면 자, 우리 숲이 있고요. 한강변 쪽에는 이미 다 아파트들이 꽉 이미 선점을 자리 잡고 있네요. 그러니까 재개발로 아파트로 탈바꿈할 만한 지역들이 지금 없어요. 지금 쭉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시청자님? 네. 네. 자, 이렇게 쭉 따라가 보시면 용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용산 시범지구 같은 경우도 예전에 국유지였었다가 이제 분양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우리 서부 이천동 왼쪽부터 우리 또 동부 이천동 너무 가격들이 너무 많이 세요. 예, 지금 상당히 가격이 많이 높은 지역들이고, 그렇죠? 예. 네. 사실 그리고 이렇게 나와서 넘어가다 보면 이미 한강, 한남동 쪽으로 지금 넘어가게 되고요. 자, 그런 형태로 넘어가다 보면 실제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곳들이 재개발로 거듭나는 곳들이 거의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넘어오다 보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수 전략정비구역 1, 2, 3, 4구역 있고 또 자양사동 신속통합기획들 이미 빌라 가격들이 10억대 또 9억대 이런 형태로 많이 지금 오른 상태예요. 자, 그런 형태에서 아마 관심 가지고 계셨던 우리 자양 이동 한강변 정도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자, 아무래도 이쪽 지역도 실제로 내용을 보시면 재개발로 아파트를 지을 만한 곳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부분들 보실 수 있어요. 자, 합정하고 자양 중에는 사실 어디가 더 명확하게 좋다라는 부분보다는 투자의 금액대별 스펙트럼을 좀 짜시는 게 먼저 좋을 것 같아요. 자, 1억대에 가능한 부분, 2억대에 가능한 부분, 3억대에 가능한 부분, 그렇죠? 예, 자, 네. 본인의 투자 가능 금액대별로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빌라는 초기의 선점 투자. 자, A라는 구역이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B나 C가 유사한 법적 노후도 요건들을 갖추고 있는데 주민 동의율을 걷고 뭔가 움직임이 있는 그런 형태의 빌라나 다세대 쪽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내용에서 보시면 사실 합정이나 합정 같은 경우에는 마포 업무 중심지구 쪽이 있고 자양 같은 경우는 강남 접근성이 있어요. 두 개 중에는 그래도 마음에 조금 더 드는 지역이 좀 있으셨어요? 네. 강남 쪽에 가까운 자양동이 좋아요. 아, 네, 그래요. 예, 자양동 쪽을 좀 보셨다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 우리 자양동은 우리 자양 이동 한강변 모아타운 쪽을 제가 지금 조금 확대를 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미 구역으로 진행을 돼서 하고 있는 A 구역이라든지 또 초기 선정이 되고 있는 우리 또 B 구역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돼서 또 C 구역 이런 형태로 나와 있는데 B나 C 구역 같은 경우는 앞에 보이세요? 아파트가 있죠. 네, 그래서 이 아파트들이 사실 이미 2010년도 후반에 지었거나 나홀로 단지들의 아파트들이 있고 또 이미 연식이 좀 된 것도 있는데 지은 지 10년 미만의 아파트들도 있고 섞여 있어요. 그래서 통합 재건축을 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한강변에 영구 조망권을 갖기에는 조금 다소 아쉬운 그런 구역들이고 A 구역 같은 경우가 사실 투자 관점에서는 충분히 앞에 시원한 영구 조망권도 갖추고 있고 또 아무래도 성수동이나 자양사동 또 자양역과의 접근성이 더 좋을수록 시세 차익을 더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기 선점 투자의 측면에서 자양동은
괜찮다. 그리고 자양동 중에서도 한강변 쪽에서는 조금 A구역 쪽이 영구 조망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 좋다라는 부분들이고, 이런 거 매수하시고 관심 가져보실 때는 실제로 입주권에 대해서 지장이 없는지 권리산정 기준일도 좀 따져보셔야 되고, 빌라 자체가 특별히 권리 분석이라든지 하자가 없는 이슈가 없는 것인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전문가하고 꼭 상담 받아보시는 게 필요해요. 한번 시간 내실 때 또 세미나 한번 참석해 보셔도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봐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명쾌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양동 주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제가 미사 신도시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네, 방송 잘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수요가 많은 곳에 관심 가져보자는 말씀 듣고 서울 중심권의 소형 오피스텔 투자를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네. 신촌이나 이대 근처로 네. 대학 가니까 월세 수요는 많을 것 같은데 투자 네. 전망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대학가 월세 수요 많은 신촌과 이대역 쪽에 소형 오피스텔을 눈여겨보셨다라는 네. 말씀이신 건데, 네.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쪽으로 가면 어떨런지 저희 홍정기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평소에 방송 잘 보고 계신다니까 반갑습니다. 자, 답변을 좀 드릴게요. 네. 오피스텔에 관심을 가지신, 또 이런 소형 오피스텔에 관심을 가지시게 된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월세가 좀 잘 나올 것 같아서? 네, 네. 네, 자, 그래요. 자, 우선 내용을 조금 간추려서 지역을 먼저 좀 보자고요. 우리 신촌하고 이대역 쪽을 조금 보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네. 네, 자, 우리 신촌 이대역 쪽으로 가서 내용을 좀 볼게요. 네. 우리 신촌 이대역 쪽은 규모가 좀 작은, 월세는 잘 받을 수 있는, 또 대학가 수요가 있으니까 작은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오피스텔들이 제법 많이 포진이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 매수해서 월세 수요 든든히 받으면 좋을까라는 부분들. 자,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부분들 매수하실 때는 상당히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어떤 부분들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으냐 하면, 자, 요런 데들 지금 신촌 쪽에 보시면 주변에 상당히 작은 규모의 이런 오피스텔들 굉장히 많아요. 요 신촌역 주변으로, 그렇죠? 네, 이렇게 쭉 둘러보시는 것처럼 내용을. 자, 월세를 받는다는 의미는요, 수익형 부동산의 의미예요. 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요거를 대략 한 3억 정도에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우리가 10년을 보유를 했어요. 10년을 보유를 했는데 10년간 우리가 월세를 받았어요. 자, 1년에 대략 뭐 1,000만 원, 뭐 대략 한 800만 원 이런 형태로 한 달에 80에서 100, 120 정도. 자, 그러면 10년 동안 받은 월세 수입이 대략 한 6천만 원 정도? 또 대출 이자를 제외하면 5천만 원 정도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실제로 3억 정도가 지금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주거용 상품에 투자를 했다면 실제로는 상승 가치를 4억 이상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냐? 시세 차익을 사실 올라서 1억이 오른 거랑 이해되세요? 자, 네. 월세를 10년간 받은 부분들이 10년 이후에 놓고 보자면 매달 월세를 받은 것보다 10년간 몸뚱아리가 오르는 부분들이 오히려 나의 자산 증식에는 훨씬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들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이유가 그러면 나 홀로의 작은 오피스텔 이런 부분들 왜 안 오를까요? 자, 크게 이유들이 몇 가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이미 용적률을 상업용지나 준주거에 해서 500%, 600%, 400% 충분히 다 용적률을 활용했어요. 지금 정해진 땅 위에 높은 건물들을 다닥다닥 이미 지었어요. 자, 이걸 허물고 더 높은 부분들을 짓는 부분들이 쉽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후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형태에 포함시켜서 들어가는 부분들이 역시 쉽지 않은 형태예요. 즉 이미 용적률을 많이 뽑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대감이 작다라는 얘기예요. 시세 상승을 보려면 지금보다는 앞으로의 미래 기대감이 있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실 이런 부분들을 오피스텔을 투자를 하신다면 이런 대학가에
작은 형태의 소형 단지 오피스텔 말고 대단지 형태, 즉 주거용 상품하고 같은 느낌의 복합적인 형태를 누리고 있는 거. 즉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와 있는 대단지 아파트에서 오피스텔들이 같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요런 거라든지. 이해되시죠?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오피스텔 단지인데 역세권인데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돼요. 그 안에서 실제로 베타운 형태의 느낌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이런 형태라면 어느 정도 가격 방어가 될 수 있어요. 즉 형태는 사실 소액으로 투자를 한다면 어떤 의미? 지금보다는 앞으로의 기대감이 더 좋아야 된다. 이해되시죠? 자, 네. 두 번째는 이미 상업용지 준주거에서 용적률을 충분히 활용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정비 사업을 통해서 또는 허물고 새로 짓는다고 그래서 더 많은 세대를 놓을 수 있는 뭐 일반 분양이라든지 또 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미래 기대감을 충족시키기에는 너무 낮아요. 그리고 맨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10년간 매달 월세를 받는 부분들 또 대출 이자와 이런 부분들 제외하고 내가 정말 인마이 포켓 안에 들어오는 순수입을 계산했었을 때 실제로는 10년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고 서울의 평균 집값 상승률을 감안했었을 때는 오히려 가치가 있는 비슷한 형태의 소액으로 투자를 할 만한 그렇죠? 네. 정비 사업 구역 내 최근에 지금 신정부 들어서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뉴스 많이 보고 계시죠? 그런 네. 부분들. 네. 그래서 그렇게 한 3억 이하, 2억대에서 투자해 보실 수 있을 만한 정비 사업 구역 내에 쏙 들어와 있는 그러한 다세대나 빌라, 즉 가장 수요가 많은 게 뭐죠? 서울 핵심지 아파트. 서울 핵심지의 아파트의 움직임이 될 만한 그런 부분들을 눈여겨보시는 것이 10년 정도를 놓고 보았었을 때 훨씬 시청자님한테 유리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검토하셔서 보시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한번 정리해봐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주셔서 반가웠습니다. 우리 홍정기 전문가님의 얘기 잘 생각해 보시고 또 현명한 투자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홍정기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